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동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우리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제3선거구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길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시려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수포 전파 사례가 보고되는 등 그동안 조심스럽게 제기되어 왔던 지역 감염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보건정책에 못지않게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등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거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19일 우리 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결성할 것을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심각 단계로 격상할 경우에 여러 가지로 사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지금보다 더 엄중해질 것을 우려하여 아직까지는 신중하자는 입장을 취하자는 의견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결성할 것을 요구하신 배경은 무엇이며 또 정부와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감염병 재난 위기의 이제 경보 수준이 보통 관심, 주의, 경계 그리고 이제 심각 단계 이렇게 네 단계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경계 단계죠.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심각 단계의 이 선포 요건이 지역 사회에 전파가 되거나 또는 전국적 확산이 되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역 사회 이미 전파가 됐다고 봐야 되고 제가 이걸 건의할 때도 이미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한두 지역이 아니라 벌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또 제가 늘 철학으로 말씀드리는 이 넉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늘 하는 생각 때문에 초기 단계에 이미 심각 단계로 좀 선언을 해서 보다 더 강력한 방역 대책을 취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정부와의 협의는 어느 정도 혹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마 정부로서는 이제 이게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선언하고 나면 그 다음 이상의 단계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그저께 어제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뭐 하루에도 50명씩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 심각 단계로 가는 것을 아마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정부는 대구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서울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거나 또 자체적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자치구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강도 높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서울은 잘 아시다시피 너무 이렇게 밀집해서 사실은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꼭 어느 지역이 물론 지금 현재로 보면 뭐 확진자가 종로에서 조금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지역만 따로 특별히 지금 선언할 만큼 말씀하신 슈퍼 전파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무슨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서울시 안에서 특별 관리 구역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해 우려하시면서 전례를 따지지 말고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18일에 발표된 대책을 살펴보면 주로 현재 가용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시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취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정책 제안 홈페이지 개설이라든가 상담 창구 등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일방향적인 정책의 실시가 아닌 시민 정책 제안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발생 초기부터 방역대책반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실시간 목소리와 민생 현장의 그런 여러 애로들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그동안 21번의 종합대책회의를 열어왔고요. 그리고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그런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특히 지금 이 홈페이지에도 상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제안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설치해 놓고 또 실제로 그런 걸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광업계 이런 쪽에도 각자 의견을 듣고 있고요. 특히 감염병 협력위원회라든지 보건소장회의 또 병원 관계자 간담회, 제가 어제도 병원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역시 방역의 일선에 서 있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족한 것들을 계속 메우고 또 보충하고 그렇게 대안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만 7천 건의 상담과 건의사항을 조치했다고 하니까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의 심각한 우리 경제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 서울시가 추경이라든가 항목 변경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타격을 우려하면서 우리 정부에게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추가 경정 예산 등 긴급 예산 편성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 있으시다면 저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가용 가능한 재원은 최대한 동원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 또 이게 필요한 재원이 적게 투입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현재는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리고 예비비를 활용해서 방역대책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방역물품 지원으로 총 233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5천억 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자치구에 지원한 게 한 56억 원, 이렇게 해서 5,289억 원을 이미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한 4천억 정도 남아 있고 예비비 잔액이 1,2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걸 저희들이 써가면서 필요하다면 시의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안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어떤 대규모 집회 등의 모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서울 광화문 일대가 우리 바이러스 전파의 핫스팟 지역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스러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에 응답하듯 오늘 오전 우리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기광장 집회 제한을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님, 제안하신 금지 조치는 서울의 모든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 군데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세 군데 하고 있는데요. 그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번 코로나 19의 이 감염병의 특징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사실 치사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그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대체로 어르신들이거나
또는 그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좀 많은 집회들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매주 지금 토요일 아주 대규모 집회를 하는 분들의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집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시위하면서 또는 인근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런 집회나 이런 것들을 금지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이 있고,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금지를 사실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시장의 권한으로 금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결정을 했고, 그런데 실제로 이걸 따르면 좋은데, 물론 이 참여자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를 무시하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리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의 협력을 받아서 그렇게 금지할 생각입니다. 네, 우리 시장님 이러한 조치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전향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오기 전에 잠시 그 기사를 좀 봤더니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아마 취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 뭐 아직까지 취소하지 않고 강행할 뜻을 비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만약에 강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민주 사회에서의 건전한 건강한 의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당연히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본인이 감염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염을 당함으로써 초래되는 가족 또는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한 엄청난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어떤 국민의 이런 건강 생태계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협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강행한다면 이것은 공권력으로라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우리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측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에 이어 오늘 서울시도 서울시 내 신천지 교회 2곳을 폐쇄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혹시 서울시 신천지 신자 및 예배당의 현황과 활동 등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이분들의 활동을 막을 방법은 혹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희들로서는 신천지교가 네 군데에 이런 그게 사무실인지 사실은 예배 시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장소가 있다고 확인이 돼서 일단 이곳을 폐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바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들도 여기에 소독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뭐 이 신천지교가 대규모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퍼뜨린 그야말로 하나의 숙주처럼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 한 명이 그 대구 신천지교회 그 예배에 참여했다가 서울에 와서 확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이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경우도 이게 안심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폐쇄하기로 했던 것이고, 이건 저희들이 경찰이나 지역사회 협력을 얻어서 파악되는 대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폐쇄하고 충분히 소독하고 방역 조치 한 다음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제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 또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고, 오늘 26일 예정된 국제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아마 27일 본회의에서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의심 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에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사안이 시급한 현재 상황에서 오매불망법 개정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존의 지자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강제 처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강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병역 당국이나 보건소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실제로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한 시민들은 대부분 이런 정부나 지방 정부의 여러 요청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시민들은 이 방역 예절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이런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격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사회 전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처벌 규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게 뭐 어떤 벌칙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3법 안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격리를 거부하거나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에 기존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었는데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예정돼 있어서 이것은 합당한 그런 법률 규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저희들이 메르스 때 제가 경험상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삼성병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확진자를 낳은 그런 병원이었는데 서울시장의 힘으로는 그 당시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인근의 교통은 폐쇄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권한도 사실 이런 데 들어가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간 확진자가 우리 발생하지 않았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아마 19일, 20일 오늘까지 해서 많은 확진자가 지금 한꺼번에 발생되고 있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광주시에서는 대구시에 마스크를 긴급 지원하는 등 지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뭐 그쪽이 혼란스러워서 정확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대량 발생으로 인한 긴급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에 혹시 지원을 요청한 사항은 있는지, 또 노하우를 지니는 우리 서울시가 방역이라든지 물품 등 적극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뭐 서울시에 특별히 요청이 따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께서 뭐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이렇게 다른 지방 정부에도 사실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서울시는 말씀드린 그 메르스의 극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방역 물품이라든지 의료 여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도울 수 있는지, 또 서울시는 이 대외 협력 기금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통해서 또 물적으로도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번 그 중국 우한에서 귀환한 동포들이 이렇게 편하게 이 격리 수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 아산과 그리고 진천에 각각 1억 원씩의 이 격려에 재원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도 저희들이 뭐 충분치는 않습니다만은 한 것처럼 당연히 대구에도 우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제 통화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두 나라의 임상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방역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셨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상황도 급박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이러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향후 중국에 대한 지원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의원님 말씀에 사실 굉장히 저는 찬성입니다. 사실 이 감염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뭐 전 세계 이 코로나 19가 퍼져 있는 상태고 중국이 저렇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결코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먼저 국내에서 이걸 극복해야 되지만 동시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돕는 것이 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는 이미 그 6억 원 정도 해당하는 다양한 물품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적해서 보낸 적이 있고 또 이런 그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 이 중국 그 국민과 또 특히 우리 서울시와 자매도시 관계에 있는 북경시를 포함해서 이런 이 중국인들에게 제가 응원하는 이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게 웨이보를 통해서 거의 4억 명 정도가 이걸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야말로 돈 안 들고 사실은 엄청난 외교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언젠가는 사실 이 감염병이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감염병은 가도 그런 우정이나 이런 격려는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우리의 제1 무역 파트너인데 이 관광이라든지 뭐 여러 이런 수출의 과정에서도 경제적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 극복하는데 우리 국내가 또 서울이 가장 중요하지만 조금씩은 그런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육감님 매일 고생 많으십니다. 예, 우리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서 지난 2월에 있었던 휴교 사태가 아마 3월 개학 후에도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휴교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이집 문 닫고 유치원 이렇게 문 닫는 부분들이 맞벌이라든가 또 조성가정, 한부모 자녀 등에 대해서는 돌봄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염병 질병 사태로 인해서 휴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돌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휴교 가능성에 대비해서 또 돌봄 공백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점들이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나 이런 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돌발 상황에 대응해서 저희가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돌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그래도 좀 갖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치원 돌봄과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정에서도 저희가 학교가 지금 개학 연기를 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국지적 휴업 조치라고 저희는 표현했습니다마는 국지적 휴업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돌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는 해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꽤 저희가 흥미롭게 그 생각되는 사항은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돌봄에 많이 안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에서 집에서 이렇게 케어하거나 친척집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응대를 하시는 것도 지금 저희가 꽤 흥미로운 결과로 거의 뭐 지금 돌봄 유치원이 한 3개 정도 이 정도의 상황으로 있어서 저희가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의원님도 지금 관심을 가졌셨는데 이제 그 개학을 연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쟁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구가 심각한 상황이 생겼는데요. 일단 대구교육청에서는 일주일 개학 연기를 지금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대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학 연기를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관망하면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의 개학연기 조치는 가능한 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각급 학교와 우리 유치원 등에 대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혹시 마스크 등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역 물품 지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상태인지 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액수로 치면 이제 뭐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손 소독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의료용 장갑이라든지 이게 지금 학교로서는 저희들은 사실 뭐 2차 기관이고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1차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요 부분과 관련해서 한 42억 정도 그리고 서울시 지원금이 5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2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학교에 예산을 지금 내려보내서 지금 원래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기 전에도 학교가 갖고 있는 기본 운영비로 먼저 선집행하고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면 이제 후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차제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희가 21개 도서관하고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를 지금 비치해서 기본적인 그 기능들을 하도록 한 42억 정도를 가지고 일단 했는데 지금 우선은 단기간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은 지역사회에 대한 전파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염려스러우시겠지만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침을 믿고 개별 건강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연일 코로나19의 종식과 사태의 안정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